엄마, 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는데 5천만 원이 어디서 나? 100% 밖에서 몸 팔아서 번 더러운 돈이야. 돈 많은 늙은이랑 바람피는 게 확실하다니까. 내 말이 아주 돈 좀 줬다고 고개 빳빳이 드는 년꼴 배기 싫어 죽겠다. 피 같은 비상금으로 시모의 5천만 원 카드 빚을 갚아줬더니 방문 너머로 들려온 짐승만도 못한 대화였습니다. 은혜를 최악의 모욕으로 갚는다면 선처는 없습니다. 어머님, 그 더러운 돈 5천만 원 바로 갚으세요. 못 갚으시죠? 그럼 살고 계신 그 집 가압류 걸었으니 길바닥에 나앉을 준비나 하세요. 시댁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며느리의 무자비한 금융치료. 역대급 통쾌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2년 차 평화롭던 우리 부부의 일상에 날벼락이 떨어진 건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마치 사색이 된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제 물음에 남편은 대답 대신 마른 세수만 연거푸 해댔습니다. 아, 미치겠네, 정말.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말을 안 해, 사람 애간장 타게. 남편은 푹 숙였던 고개를 들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카드 빚을 5천만 원이나 졌대. 뭐? 5천만 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에도 어머님이 백화점을 자주 가시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당도 못할 명품을 긁어대고 심지어 친목 계모임에서 개똥까지 떼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니, 어머님 연세에 그 큰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한다고 그런 사고를 치신 거야? 독촉장이 날아오고 나서야 나한테 울면서 전화하셨어. 당장 연체금 못 막으면 신용불량자 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나 당장 현금 융통할 데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 눈시울이 붉어진 남편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지만 당장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어디서 뚝딱 만들어내겠어요. 저는 프리랜서 IT 컨설턴트 겸 번역가로 일하며 남편보다 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제 돈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어머님의 그 허영심을 단단히 고쳐놓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게 뻔했습니다. 여보, 내가 해결할게. 정말이야? 당신이 무슨 수로? 나 돈 조금 모아둔 거 있어. 그걸로 일단 어머님 빚 갚자. 여보. 진짜야?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당신 피같이 번 돈을. 남편은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이번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당연하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어머님 살고 계신 아파트 있지? 그거 담보로 차용증 쓸 거야. 공증까지 확실하게 받을 거고. 어머님 허영심 이번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해.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갚으시라고 해.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이 100번 맞아. 그렇게라도 안 하면 엄마 절대 정신 못 차리실 거야. 정말 고마워, 여보. 며칠 뒤 우리는 당장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은 그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허겁지겁 들어오셨죠. 아이고, 민재야. 어미 좀 살려다오.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은 남편을 붙잡고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저는 차가운 얼굴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여기 앉아보세요. 지연아. 네가 그 큰 돈을 다 갚아주는 거냐?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리.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이 은혜는 내가 평생 아니지마. 어머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호들갑을 떠셨습니다. 저는 슬며시 어머님의 손을 빼내며 서류를 내밀었죠. 그냥 갚아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 아파트 담보로 차용증 작성하실 겁니다. 뭐시? 차용증? 어머님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네. 저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갚아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매달 50만 원씩 제 통장으로 갚으세요. 원금 다 갚으실 때까지 이자도 칠 거고요. 공증도 받을 겁니다. 아니, 예.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니? 내가 설마 내 아들 돈을 떼어 먹겠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묘하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 돈이 아니라 제 돈이죠, 어머님. 그리고 친목계 갯돈도 떼이셨다면서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서명 안 하시면 저도 5천만 원 못 내어드립니다. 결정하세요. 옆에 있던 남편도 단호하게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대로 해요. 나 당장 엄마 빚 갚아줄 돈 100만 원도 없어. 지연이가 자기 비상금 털어서 도와주는 건데 이 정도는 엄마가 감수하셔야지. 아니면 그냥 신용불량자 되시든가요. 자신을 편들어 줄 알았던 아들마저 냉정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다.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었던 어머님은 입술을 파르르 떠셨죠. 알았다, 알았어. 쓰면 될 거 아니냐. 어머님은 마지못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저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차용증을 접어 봉투에 잘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어머님의 카드 대금 계좌로 미련 없이 이체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제 비상금 통장을 보며 조금 씁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은 한결 후련했습니다. 어머님의 5천만 원짜리 카드 빚을 제 비상금으로 말끔히 청산해드린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했죠. 오전 내내 밀린 번역 업무를 처리하느라 제 컨디션은 말이 아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니 쏟아지는 졸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마트 가서 과일이랑 마실 것 좀 사올게. 자기 피곤하지?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있어. 응, 알았어. 당신 빨리 와야 돼.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다정한 남편의 배려 덕분에 저는 방에 들어가 잠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선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죠. 몇 달 전 이혼을 하고 친정에 얹혀 살고 있는 신우이였습니다.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문틈으로 들려오는 제 이름에 멈칫하고 말았어요. 엄마, 지연이 쟤 아직도 처자? 아주 상전이 따로 없네. 시댁에 와서 잠이 오나 몰라. 쉿, 목소리 낮춰라. 안 그래도 내 아파트 담보 잡혀서 피가 거꾸로 솟는데 쟤 깨면 또 눈치 봐야 하잖아. 어머님의 불평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숨을 죽였죠. 아니 근데 엄마, 쟤 맨날 집구석에만 처박혀서 컴퓨터나 뚱땅거리는데 5천만 원이라는 생돈이 대체 어디서 났대? 그러게 말이다. 친정이 뭐 대단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씀씀이 보니까 펑펑 쓰는 것 같지도 않던데. 시모와 시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쑥덕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내 생각엔 아무래도 구린 구석이 있어. 혹시 몸 팔아서 번 돈 아니야? 젊은 애가 집에서 돈 번다 치고 돈 대주는 늙은이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고.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내 말이.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애가 무슨 돈을 그렇게 쓸어 담나 했어. 아유, 더러워 진짜. 우리 불쌍한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해벌레에서는 쥐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 이참에 어떻게든 꼬투리를 하나 잡자. 그래서 그 기집애 알량한 돈줄 우리가 꽉 쥐고 흔들어야 해. 그렇고 말고. 괘씸한 것, 어디 감히 시어미 아파트에 담보를 걸어? 내가 기필코 그 돈줄 다 뺏어서 우리 아들기 살려놓을 거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려왔죠. 며느리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자신을 지옥에서 꺼내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창녀라는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그 두 인간의 머리채라도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바지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틈 사이로 짐승만도 못한 시모와 신우이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죠.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이깟 악다구니로 끝낼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잔혹하게 숨통을 끊어놓을 복수가 필요했습니다. 녹음기에 붉은색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두 사람의 끔찍한 대화가 끝이 날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경쾌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누나 나왔어. 지연이는 아직 자? 해맑게 묻는 남편의 목소리에 거실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휴, 우리 아들 왔어? 더운데 고생했네. 얼른 씻어. 과일 내올 테니까. 조금 전까지 제게 창렬하며 저주를 퍼붓던 어머님의 목소리가 그토록 다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남편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죠. 여보, 깼어? 많이 피곤했지? 내가 자두 사왔는데 좀 씻어다 줄까? 남편의 다정하고 따뜻한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호소하며 울며불며 매달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주 차갑고 이성적으로 저들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남편이 똑똑히 마주하게 해야 했습니다. 자기야, 문 닫고 이리로 좀 와서 앉아봐. 제 평소와 다른 가라앉은 목소리에 남편은 조금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어디 아픈 거야? 남편은 방문을 꼭 닫고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제 이마에 손을 짚으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내리고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얘 맨날 집구석에만 처박혀서 컴퓨터나 뚱땅거리는데 5천만 원이라는 생돈이 대체 어디서 났대? 조용한 안방에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남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혹시 몸 팔아서 번 돈 아니야? 젊은 애가 집에서 돈 번다 치고 스폰서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순간 남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세상에, 내 말이.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애가 무슨 돈을 그렇게 쓸어 담나 했어. 아유, 더러워 진짜. 어머님의 추악한 맞장구가 이어지자 남편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참담함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녹음 파일은 그치지 않고 끝까지 재생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제 돈줄을 뺏겠다는 시모의 악에 바친 목소리까지 전부 말입니다.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남편의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님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시거나 뉘우치실 거라곤 기대도 안 했어.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건 아니잖아.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5천만 원으로 당신 어머니 지옥에서 꺼내드렸더니 돌아오는 건 창녀 취급이네. 제 건조한 목소리에 남편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고통스러운 신음이 남편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평소 효자 노릇을 하려 애쓰며 고부 사이에서 어떻게든 중재해 보려 피눈물 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지키려 했던 가족의 민낯은 너무나도 구역질 나고 끔찍했죠. 남편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다 미안해. 어떻게 우리 엄마랑 누나가 당신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어떻게 모은 돈인데. 당신이 우리 집안을 살려줬는데. 남편은 오열하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거실에 있는 저 두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억눌린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은 제 허리를 꽉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자신의 핏줄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수치심과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짐승처럼 울던 남편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충격과 슬픔을 넘어선 어떤 지독한 분노와 멸멸감이 서려 있었죠. 남편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들어가는 힘에서 그의 단호하고 비장한 결심이 전해졌어요. 여보,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 제가 조용히 다독이자 남편은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가족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평생 품고 살았어. 당신한테 몹쓸 짓 하는 거 알면서도 언젠간 변하시겠지 안일하게 생각했던 내 죄야. 남편의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당신이 받은 수모, 천배 만배로 다 돌려줘 버려. 난 이제 무조건 당신 편이야. 나한테 남은 가족은 이제 당신 하나뿐이야. 저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랑은 오늘부로 완전히 인연 끊을게. 내가 앞장서서 다 끊어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망설임조차 깨끗하게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착한 아들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은 시모와 시누이를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가방에서 고이 모셔두었던 서류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당신이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 그럼 나 이제 내 방식대로 어머님 빚 확실하게 받아낼게. 봉투 안에는 지난번 어머님이 직접 덜덜 떨며 인감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5천만 원짜리 아파트 담보 차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적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날카로운 복수의 무기였죠. 이제 자비 따위는 없는 완벽하고 차가운 금융 치료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굳은 얼굴로 마주보며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곧바로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짐 다 쌌어? 응, 다 챙겼어. 나가자. 이런 숨막히는 곳에 1분도 더 있기 싫다. 갑작스러운 우당탕 소리에 놀란 어머님과 시누이가 거실에서 달려왔죠.
아니, 얘들아. 너희들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저녁까지 먹고 간다더니 왜 짐을 싸서 나와? 어머님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남편은 그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습니다. 다시는 저희 부를 일 없으실 겁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남편의 태도에 두 사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우리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가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곧장 법률사무소로 향했죠. 변호사에게 공증받은 5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내밀며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서류가 완벽했기에 가압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3일 뒤인 목요일 오후 제 휴대폰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통화 버튼을 눌렀죠.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 미쳤어. 감히 시어미 집에 가압류를 걸어. 너 이 독사 같은 기집애, 당장 이거 안 풀어. 어머님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평온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어디서 또 대출 받으시려다 가압류 걸린 거 아셨나 봐요? 5천만 원이나 갚아드렸는데 아직도 명품 쌀 돈이 부족하셨어요? 멋이 어째. 이 싸가지 없는 것,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시어미 등에 칼을 꽂아? 당장 안 풀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수화기 너머로 시누이가 발악하는 소리도 쨍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쟤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해. 내가 머리털을 아주 싹 다 뽑아놓을 테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픽 코웃음을 쳤죠. 어머님, 집에서 몸 팔아번 더러운 돈이라면서요? 돈 많은 늙은이 잡아서 번 돈이라 찜찜하지 않으세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헉하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쥐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 그게 무슨... 형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님도 맞장구 치셨잖아요. 제 알량한 돈줄 꽉 쥐어서 꼬투리 잡으시겠다고요. 저번 주말에 안방 문틈으로 두 분이 그 짐승만도 못한 소리 짓거리시는 거 제 폰에 아주 선명하게 다 녹음되어 있거든요. 아가. 그게 아니라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었나 본데. 당황한 어머님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한겨울 서리빨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그래서 제 더러운 돈 어머님한테 묻히기 싫어서 다시 회수하려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원금 5천만 원 제 통장으로 당장 입금하세요. 금요일이면 당장 내일인데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하라고.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만약 내일까지 돈 안 들어오면 바로 본안 소송 들어가서 그 아파트 경매로 넘겨버릴 겁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어머님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경매 넘어가서 길바닥에 나앉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나봐야 정신을 차리시겠죠. 어머님과 형님이 사람 취급 안 하던 그 창녀가 어떻게 당신들 숨통을 끊어놓는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어머님의 목소리를 가차없이 싹둑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구역질 나는 변명과 욕설을 들어줄 인내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이 짜릿한 쾌감으로 찌릿찌릿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나니 꽉 막혔던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곧바로 제 휴대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려댔지만 저는 가볍게 전원을 꺼버렸죠. 그러자 이번에는 휴가를 내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는 볼 것도 없이 어머니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전화야. 내가 받을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굳은 얼굴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고, 민재야. 너희 마누라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내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더니 당장 내일까지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억울함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저에게 쌍욕을 퍼붓던 악독한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죠. 며느리에게 핍박받는 늙고 불쌍한 노인네 연기를 아주 실감나게 하고 계셨어요. 내가 홧김에 말실수 좀 한 걸 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이 늙은 어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 든다. 네가 그 독사 같은 기집애 좀 어떻게 해봐라. 이 불효막심한 것들아, 어미 숨 넘어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의 뻔뻔하고 간사한 거짓말에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방금 지연이가 한 말 다 제 뜻이기도 합니다. 뭐시?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도 다 들었어요. 지연이가 녹음해온 파일, 제 두 귀로 아주 똑똑히 들었다고요. 누나랑 둘이서 제 아내한테 창년이 스폰서니 그딴 쓰레기 같은 소리 짓거리신 거 전부 다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헉하는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민재야. 그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지연이가 어머니 카드 빚 막아주려고 어떻게 모은 피 같은 돈인데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사람 등에 그렇게 비수를 꽂습니까? 남편의 핏대 선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야, 네 마누라가 먼저 돈줄 쥐고 우리 무시하니까 홧김에 그런 거 아니야.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이가 지지 않고 악다구니를 썼죠. 누나, 입 닥쳐. 당장 짐 싸서 어머니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조용히 해. 그 집에 누나 집은 1원도 없어. 남편의 서늘한 경고에 신우이마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내일까지 지연이 통장으로 5천만 원 정확히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본안 소송 들어가서 그 집 당장 경매로 넘겨버릴 테니까요. 아, 아들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운 애미한테 어떻게. 다시는 저희 부부 찾지 마세요. 그리고 5천만 원 못 갚으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을 줄 아십시오. 제 아내 모욕한 죄 평생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오늘부로 어머니랑 누나 제 인생에서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 편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한 걸 뭘 고마워해. 당신은 이제 나만 믿어. 저 인간들 절대 호락호락하게 안 넘어가게 할 거니까. 남편은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든든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설픈 이간질로 아들을 구워 삶으려던 시모의 수작은 그렇게 완벽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마침내 제가 최후 통첩으로 못 박았던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통장에는 단 1원도 입금되지 않았죠.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것도 신용 바닥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구할 수 있을 리 만무했으니까요. 여보 돈 입금 안 됐어. 남편이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응, 그러네. 기회를 줬는데도 걷어찬 건 어머님이니까. 나도 예고한 대로 진행할게.
저는 그 길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체 없이 본안 소송을 접수하고 경매 절차를 밟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시댁과는 달리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9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 현관 초인종이 발작하듯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딩동, 딩동, 쾅쾅쾅. 야,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문 열라고.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악에 바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 현관을 몰래 따라 들어온 게 분명했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굳어졌습니다. 미쳤어, 진짜. 내가 경찰 부를게. 여보, 당신은 방에 들어가 있어.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들려 하자 제가 남편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아니야, 자기야. 경찰 부르기 전에 얼굴은 한번 봐야지. 어떤 표정으로 왔는지 궁금하잖아. 제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다가가 도어록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씩씩거리며 서 있던 신우이가 집 안으로 쳐들어오려 했죠. 이 독사 같은 년아. 네가 감히 우리 엄마 피를 말려. 하지만 남편이 커다란 책으로 현관 앞을 떡하니 막아서며 신우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어딜 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 남편의 서슬 퍼런 호통에 신우이는 뒤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뒤에서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서 있던 어머님이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아이고, 민재야. 네가 누나를 그렇게 패대기 치면 어떡해. 우리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니? 그깟 돈 5천만 원 때문에 내 애미를 진짜 길바닥에 쫓아낼 작정이야? 어머님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던 아주 뻔하고 촌스러운 막장극이었죠. 저는 남편의 등 뒤에서 팔짱을 낀 채 그 우스꽝스러운 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깟 돈 5천만 원이라뇨. 몸 팔아서 번 더러운 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빨리 돌려달라고 한 건데 왜 빈손으로 오셨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울음을 뚝 그치고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너 말 다 했어? 어른이 이만큼 굽혔으면 네가 먼저 숙이고 들어와야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박박 대들어. 당장 그 가압류 안 풀어. 어머님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굽히긴 누가 굽혔다는 거죠? 어머님은 지금 부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협박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늦었어요. 조금 전에 변호사 통해서 본안 소송 접수 다 끝났거든요. 다음 주면 법원에서 우편물 날아갈 겁니다. 소송? 어머님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신우이가 도끼 품은 눈으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너 이 미친년, 내가 오늘 널 가만 안 둬. 다 같이 죽자, 죽어. 신우이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허공으로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안 치워. 남편의 분노에 찬 포효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의 팔을 거칠게 쳐내고는 곧바로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죠. 네, 경찰서죠? 여기 무단 침입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남편이 진짜로 112에 신고를 하자 어머님과 신우이의 얼굴은 그야말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민재야, 너 진짜 미쳤구나. 애미를 경찰에 신고해. 어머니가 먼저 우리 가족 버린 겁니다. 1분 안에 내 눈앞에서 안 사라지면 진짜 경찰서 끌려갈 줄 아세요. 주거 침입에 폭행 미수로 콩밥 먹고 싶으면
계속 거기 계시든가요? 남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망설임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이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하자 짐승처럼 악을 쓰던 신우이도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엄마, 일단 가자. 저 새끼 눈 돌아갔어. 신우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어머님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천벌을 받을 것들. 어머님은 끝까지 악담을 퍼부으며 신우이의 부축을 받고 도망치듯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아주었죠. 경매 넘어가기 전에 짐부터 싸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님. 현관문이 쿵 하고 닫히자 거칠었던 남편의 숨소리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며 아주 크고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 소동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지 며칠 뒤였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본안 소송 송달 서류가 어머님 집으로 무사히 배달되었다는 알람이 제 휴대폰을 울렸죠.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습니다. 여보, 방금 법원에서 우편물 배달 완료됐다고 알람 왔어.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절차 밟게 될 거야. 제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끄며 말하자 남편은 물을 마시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됐네. 이제 와서 뒤늦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절대 봐주면 안 돼. 당연하지. 내가 말했잖아. 내 사전에 자비는 없다고. 그렇게 저희 부부가 여유로운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또다시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죠. 화면에 뜬 번호를 확인한 남편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큰아버지네. 어머니가 기어이 친척들한테까지 손을 벌리며 난리를 치셨나 봐. 남편은 망설임 없이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큰아버지. 오냐, 민재야. 너희 어머니한테 방금 전화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을 경매로 넘기려 한다니. 내 애미가 울고불고 숨 넘어가게 생겼어. 당장 5천만 원 안 빌려주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도대체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야? 큰아버지의 불호령 같은 목소리에 남편은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큰아버지, 어머니가 왜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지 그 진짜 이유는 말씀 안 하시던가요? 며느리가 비상금 좀 빌려준 거 가지고 이자까지 쳐서 당장 내놓으라고 패악질을 부렸다며. 아무리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기로써니 어른 집을 담보로 잡고 흔드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네가 중간에서 단도리를 잘했어야지. 역시나 어머님은 본인이 철저하게 피해자인 척 유리한 대로 거짓말을 꾸며내어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신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한겨울 서리발처럼 한층 서늘해졌어요. 큰아버지, 속지 마세요.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도박하듯 긁어댄 카드 빚 5천만 원, 제 아내가 피같이 번 돈으로 다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제 아내한테 몸 팔아번 돈이라며 창녀 취급을 하셨다고요. 뭐시? 창녀? 재수 씨가 진짜로 며느리한테 그런 끔찍한 소리를 입에 올렸다고? 수화기 너머로 큰아버지의 헉하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저희 부부 두 귀로 아주 똑똑히 들었고 제 폰에 녹음본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돈 다시 회수하려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는 중일 뿐입니다. 큰아버지도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어차피 갚을 능력도 쥐뿔도 없는 분들입니다. 만약 돈 빌려주셨다가 떼이시면 저희 부부는 10원 한 장 책임 안 집니다. 남편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친척들한테까지 거짓말을 치고 다니시네. 정말 끝까지 바닥의 바닥을 보여주시는구나. 남편은 구역질이 난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친척들한테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당신도 엄청 속상하겠다. 제가 걱정스레 묻자 남편은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속상하긴 무슨, 오히려 아주 잘 됐지. 저 밑바닥 인성, 우리 친척들도 이번 기회에 다 알아야 해.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어머님 동네에 사는 남편의 고향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방금 재훈이한테 전화 왔어. 재훈 씨? 어머님 아파트 앞 상가에서 부동산 하는 내 친구 있잖아. 응, 알지. 왜 전화했대? 어머님이 결국 그 집 내놓으셨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동네에 소문이 아주 쫙 퍼졌대. 무슨 소문? 어머니가 그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이랑 보석들, 동네 전당포에 헐값으로 넘기려고 돌아다니셨나 봐. 남편의 말에 저는 그만 실소가 빵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전당포에 5천만 원을 그깟 중고 가방 몇 개 팔아서 어떻게 다 막는다고.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전당포 사장님이 쳐주는 값이 너무 싸니까 거기서 또 억지를 부리며 난동을 피우셨대. 우리 며느리년이 미쳐서 내 집을 다 뺏어가게 생겼다고 돈 좀 더 쳐달라고 악을 쓰시면서 말이야.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참 바보겠다. 백화점 VIP라면서 그렇게 콧대 높이던 양반이 갑자기 전당포에 중고 명품 팔러 다니니까 다들 수상하게 여긴 거지.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평소에 무시하고 갑질하던 미용실 원장님, 그리고 갯돈 떼어먹혔던 개원들. 귀에까지 그 생생한 목격담이 다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 카드빚 5천만 원 져서 집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 다 알게 됐대. 재훈이 말로는 동네 아줌마들이 어머니랑 누나 지나갈 때마다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린대. 착한 며느리 돈 뜯어먹으려다 천벌 받은 거라고 말이야. 어련하시겠어. 지금 누나랑 둘이서 창피해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대. 재훈이한테 당장 집 금매로 팔아달라고 울면서 전화 왔다는데 가압류 묶인 집을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사겠어. 제가 쳐놓은 완벽한 덫에 걸려들어 스스로 파멸을 향해 굴러떨어지는 두 사람의 꼴이 아주 우스웠습니다. 헛된 허영심과 알량한 자존심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경쾌하게 울리는 듯 했죠.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커피 잔을 들어 남편의 머그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자기야, 우리 오늘 저녁엔 진짜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참치회 어때? 좋지. 내가 제일 비싼 스페셜 코스로 쏠게. 저희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아주 환하고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만큼이나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앙금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완벽한 오후였습니다. 최고급 스페셜 참치의 코스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참치 한 점에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여보, 아해봐. 내가 제일 맛있는 부위로 쌈 쌌어. 남편이 무순과 생고추냉이를 정성스럽게 얹은 참치를 제 입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당신도 얼른 먹어. 우리가 기분 좋게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완벽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남편의 휴대폰이 징징거리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재야. 나야, 누나. 스피커폰을 켜지 않았는데도 수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쨍하게 새어나왔죠. 우리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기어이 발신 번호를 숨긴 채 전화를 걸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누나가 누군데? 난 누나 같은 거 없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남편이 가차없이 전화를 끊으려 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신우이가 악을 썼습니다. 잠깐만. 제발 끊지 마, 민재야. 엄마 쓰러졌어. 충격받아서 밥도 못 드시고 지금 알아누우셨단 말이야. 신우이의 절박한 외침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쓰러지시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장 내일 길바닥에 나 앉아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했지. 경찰 부르기 전에 다신 내 폰에 연락하지 마. 남편의 서늘한 대답에 신우이는 결국 이성을 잃고 본성을 드러냈어요.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래도 널 낳아준 내 엄마야. 당장 집구석에 경매 딱지 붙게 생겼는데 네가 사람 새끼니. 내 마누라한테 홀려서 가족도 몰라보는 천하의 호로자식. 그 패악질을 듣고 있던 제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나 줘봐. 내가 통화할게.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제게 휴대폰을 넘겨주며 스피커폰 모드로 바꿔주었죠. 형님, 저예요. 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가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방금 전까지 호로자식이라며 악을 쓰던 신우이. 목소리가 순식간에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변했어요. 옳게, 아니, 지연아. 우리가 다 잘못했어. 제발 그 가압류만 좀 풀어주라. 응? 신우이는 언제 욕을 했냐는 듯 갑자기 엉엉 소리내어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압류를 왜 풀어요? 5천만 원 갚으시면 제가 알아서 취하해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 돈을 당장 무슨 수로 구해.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지금 빈털터리인 거. 엄마가 홧김에 미쳐서 헛소리 한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원래 교양 없이 입 험하신 거. 신우이는 이제 자기 어머니의 얼굴에 침까지 뱉어대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전 모르는데요. 제 앞에서는 평생 백화점 VIP 사모님인 척, 온갖 고상한 척 다 하셨잖아요. 제가 알량한 돈줄 쥐고 흔든다고 괘씸해 하셨다면서요. 내가 진짜 무릎 꿇고 빌게. 동네 망신 다 당하고 엄마가 진짜 죽고 싶대. 집 경매로 넘어가면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 앉아. 월세 보증금 할 돈도 없단 말이야. 제발 사람 하나 살려준다 치고 풀어주라. 절절한 신우이의 호소에도 제 마음은 단 1%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분이 형님 시켜서 구걸 전화까지 하시는 거 보면 살고는 싶으신가 보네요. 그리고 월세 보증금이 없으면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시면 되죠. 사지가 멀쩡하신데 어디서든 돈 못 버시겠어요? 제 팩트 폭력에 신우이는 숨을 헐떡거리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돈 갚을게. 어떻게든 갚는다고. 그러니까 가압류 먼저 풀어줘. 집을 금매로 팔아야 그 돈으로 내 빚을 갚아주지. 형님, 제가 바보로 보이세요? 가압류 풀어주면 집 팔아서 그 돈 가지고 홀랑 도망치시려고요? 아, 아니야. 진짜 갚을게. 내가 각서라도 쓸게. 각서 필요 없고요. 어차피 경매 넘어가면 법원에서 제 돈 5천만 원이랑 그동안의 이자, 소송 비용까지 알아서 깔끔하게 다 돌려줍니다. 남은 돈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두 분이서 알아서 새빵을 구하시든 거리를 나앉으시든 하세요.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구나. 네가 그러고도 천벌을 안 받을 줄 알아. 은혜를 원수로 갚은 두 분이 이미 천벌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도 싹 다 안 받을 테니까 법원 우편물이나 잘 챙겨 받으세요. 저는 신우이가 마지막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통화가 끊어진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자 거실에는 다시 잔잔하고 평화로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남편이 저를 보며 아주 시원하다는 듯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잘했어, 내 아내. 어쩜 그렇게 말도 똑 부러지게 잘해? 당연하지. 누구 와이프인데. 자기야, 우리 참치나 마저 먹자. 이 비싼 게 다 녹겠어. 우리는 언제 그런 전화를 받았냐는 듯 다시 마주 앉아 남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만찬을 이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은 거짓말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법적 절차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죠. 명백한 공증 차용증과 통장 거래 내역이 있었기에 어머님의 아파트는 속전속결로 법원 경매시장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평범한 수요일 오후 제 휴대폰에 경쾌한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어요. 법원으로부터 마침내 배당금이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여보, 법원에서 돈 들어왔어. 제가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하다 말고 소리치자 서재에 있던 남편이 한 걸음에 달려나왔습니다. 진짜? 어디 봐봐. 남편은 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떴죠. 원금 5천만 원에 그동안 밀린 법정 이자,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 비용까지 단 1원도 빠짐없이 제 통장으로 완벽하게 회수되어 찍혀 있었습니다. 와, 이자랑 소송 비용까지 싹 다 받아냈네. 아주 10원짜리 하나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돌려받았어. 당연하지. 내가 누구 아내인데. 저희 부부가 통장 잔고를 보며 환호작약하고 있을 때 마침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는 남편의 친구 재훈 씨였어요. 재훈아. 말해봐.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재훈 씨의 흥분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 민재야. 너희 어머니랑 누나 방금 강제집행 떨어져서 동네 떠났다.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어떻게 가셨는데? 아이고, 말도 마라. 가압류 묶인 집이라고 소문이 쫙 나서 죗값도 못 받고 경매로 헐값에 넘어갔잖아. 이것저것 빚잔치하고 남은 돈이 쥐꼬리만 하니까 제대로 된 포장이사 부를 돈도 없었나 봐. 둘이서 낑낑대면서 라면 박스에 짐 싸서 용달차 하나 불렀더라니까. 어머니는 짐 싸다 말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시는데 동네 아줌마들 아무도 안 도와주고 쯧쯧 혀만 차더라. 그동안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며 동네 사람들을 얕잡아 보던 어머님의 업보였습니다. 누나는 옆에서 용달차 아저씨한테 인건비 깎아달라고 악을 쓰다가 한바탕 싸우고 결국 옆 동네 산동네 반지하로 들어갔대. 거기 비 오면 물 샌다고 소문난 허름한 빌라인데 아이고 어쩌다 그 꼴이 나셨냐. 재훈 씨의 생생한 중계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땅을 쳐다봤습니다. 잘 됐네 뭐. 자기들이 자초한 일인데 누가 누굴 원망하겠어. 고맙다 재훈아. 나중에 내가 술 한잔 살게. 전화를 끄는 남편은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음을 듣고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재훈이가 카톡으로 동영상도 보냈어. 동네 아주머니들이 찍어서 단톡방에 돌린 건가 봐. 남편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며느리년을 잘못 들여서 이 늙은 나이에 길바닥에 낳았네. 화면 속 어머님은 헝클어진 머리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몸빼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 라운지를 거닐던 그 고상한 자태는 온데간데 없었죠. 엄마, 빨리 타기나 해.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쪽팔리게 진짜. 신우이는 잡동사니가 든 종이박스를 짐칸에 거칠게 집어 던지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너머로는 동네 사람들의 적나라한 수군거림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아유, 저 집 시어머니가 착한 며느리 돈 떼먹으려다가 천벌 받아서 쫓겨나는 거라며 며느리한테 몸판 돈이라고 더러운 막말까지 했다지 뭐야. 어쩐지 입이 험하더라니 꼴 좋게 생겼네. 그 캥거루족 딸내미도 성질머리 아주 더럽잖아. 쯧쯧. 남편은 픽 실소를 터뜨리며 동영상을 꺼버렸습니다. 자기야, 이거 보니까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그러게. 내가 도와줬던 5천만 원 그냥 차분히 갚으면서 고맙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그 좋은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노후 보내셨을 텐데. 사람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허영심이 참 무서워. 제가 조금 씁쓸한 투로 말하자 남편이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은 괜찮아? 어머니하고 누나잖아. 나 괜찮아. 내 아내한테 창렬하고 저주를 퍼붓던 입이야. 저 사람들이 곰팡이 핀 산동네 반지하에서 평생을 썩든 말든 난 눈 하나 깜짝 안 해. 나한테 가족은 이제 당신 하나뿐이야. 남편의 단호하고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니 지난 몇 달간 마음고생을 했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시댁 식구들은 그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제 통장에는 그들이 훔치려 했던 제 피땀 어린 돈이 그 어떤 더러운 먼지도 묻지 않은 채 가장 통쾌한 이자까지 더해져 무사히 돌아와 있었죠. 저는 제 통장 잔고를 다시 한번 흐뭇하게 바라보며 남편의 품에 기대어 활짝 웃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참을 환하게 웃던 남편이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은 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5천만 원으로 뭐 할까? 다시 당신 비상금 통장에 고이 모셔둘까? 남편의 다정한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이 돈은 어머님이 자기 발로 걷어찬 복이잖아. 이제 온전히 우리 부부만을 위해서 쓰고 싶어. 어떻게? 우리 최고급 스페셜 참치회 먹은 김에 진짜 최고급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 어때? 그동안 짐승 같은 인간들 때문에 당신도 나도 마음고생 너무 심했잖아. 비행기는 무조건 1등석 타고 숙소는 제일 비싼 풀빌라로 잡는 거야. 제 제안에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아주 시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좋아. 당신이 원한다면 저 달나라까지라도 데려다 줄게. 그깟 돈 우리 부부 새로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여행에 다 써버리자. 그렇게 우리는 시댁이라는 거대한 혹을 완벽하게 떼어낸 기념으로 보란 듯이 최고급 해외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한 달 뒤 출국 당일 공항의 1등석 라운지는 무척이나 조용하고 쾌적했어요. 우리는 푹신한 소파에 기대 앉아 여유롭게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기야, 나 진짜 꿈꾸는 것 같아. 몇 달 전만 해도 그 지옥 같은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말이야. 제가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악몽은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앞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동안 나 믿고 내 옆에서 꿋꿋하게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 썩어빠진 동아줄을 가족이랍시고 붙잡고 살았을 거야.
당신이 날 구원해 준 거야, 여보.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고마워. 가족을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아는데 주저없이 내 편에 서줬잖아. 당신이 완벽한 내 아군이었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싸울 수 있었어.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곧이어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우리는 1등석 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절한 승무원이 다가와 차가운 샴페인을 2잔 내어주었죠. 투명한 잔 속에서 황금빛 기포가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곰팡이 핀 산동네 반지하 방에서 서로를 탓하며 악을 쓰고 있을 두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가 건넨 동아줄을 몸 팔아번 돈이라며 제 발로 걷어찬 어리석은 사람들. 결국 그 죗값을 치르느라 비참한 월세방으로 쫓겨난 시모와 시누이의 꼴을 생각하니 다시금 헛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1초도 더 그들을 제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기로 했죠. 여보, 우리들의 완벽하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건배할까? 남편이 샴페인 잔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응, 좋아.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눈부신 날들을 위하여. 챙 하는 청아한 소리와 함께 우리의 샴페인 잔이 아름답게 부딪혔습니다. 차가운 샴페인이 달콤하게 목을 타고 넘어갔죠. 창밖으로는 구름 위로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아득하게 멀어지는 땅을 내려다보며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앞날에 그 어떤 불행도 끼어들 틈은 없을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자비란 없다. 그 묵직하고 통쾌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디오북 아우트로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시댁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아내를 위해 기꺼이 잘못된 핏줄을 끊어낸 남편의 단호한 결단,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결코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선의를 짓밟는다면 결국 그 날카로운 화살은 자신의 심장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났지만 서로를 온전히 존중하고 아끼며 완벽한 내 편이 되어준 주인공 부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곁에도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을 단단하고 든든한 내 편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속 시원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통쾌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